안녕하십니까. SK쉴더스에서 OTICS 사업을 5년 동안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OTICS 사업그룹의 문병기 그룹장입니다. 오늘은 SK쉴더스가 준비한 OT 보안에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SK쉴더스의 역발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할 건데요. OT 보안과 제조 생산성의 융합 서비스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OT 보안을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OT 보안을 접근할 때 단순하게 IT 보안적인 생각과 사고, 그 다음에 그런 컨셉에 대한 고객 접근을 시도했다가 OT 보안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나서 OT 보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제조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테마를 연결시켜야 진짜 OT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러 가지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난리지를 확보한 그런 SK쉴더스의 서비스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5가지 순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스마트 환경으로에 대한 전환 가속, 그 다음 얼마나 위험해지나, 무엇이 더 필요한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환경으로에 대한 전환 가속인데 OTICS를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 스마트 환경으로에 대한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OT 환경에 대한 구축을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사업을 계속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스마트 공장 2만 개 정도가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 데이터 표준화, 인증 투자 같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에 대한 스마트 공장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통계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에 대한 국내 상황상 제조업의 역동성이라는 창업이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스마트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공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면 IT하고 OT에 대한 통합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통합 마켓 사이즈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킹, 그러니까 산업용 네트워킹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또 다른 보안 영역, 다시 얘기하면 산업용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실질적으로 OT 보안에 대한 보안 체계도 수립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프로토콜 점유율을 제가 이제 계속 연차별로 이제 이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를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2019년도에 산업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이 인더스트리얼 이던에서 59%,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또 시장 점유 현상을 보면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은 66%. 다시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산업용 네트워크의 폐쇄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제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계속 가속화되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연차별로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드버스는 감소하고 있고 대신 와이어레스 쪽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IIoT인데 산업용 사물 인터넷 부분도 시장 규모가 2025년에 130조 원 규모가 예상될 만큼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커넥티비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표를 보시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매뉴팩처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뉴팩처링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을 보시면 IoT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라는 측면에 한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에듀케이션도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에듀케이션은 이제 교육용 IoT에 대한 측면이고 매뉴팩처링에 대한 IoT는 산업용 IoT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환경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에 대한 연결성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속적인 폐쇄망 환경이 개방으로 전환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OT 데이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정확한 여러 가지 연결성에 의해서 취약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1세대 측면에서는 단지 기계화, 그 다음에 2세대는 뭐 대량화, 3세대는 뭐 컴퓨터, 4세대는 CP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리, 사이버가 결합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추후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돼서 지금 아마 국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들이 바로 연결성이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디지털화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지는 이 측면에 현재 수준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SK 쉴더스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에서 좀 더 주목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측면이, 지금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물리적 세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큰 영역이 세 개 축이 있는데, 하나는 things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하나는 place, 하나는 people, 세 가지 영역인데, things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장치들, 뭐 한마디로 장비, 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치들 자체를 things라고 얘기하고, place는 이제 그것들을 운영하는 공간, 뭐 빌딩, 아니면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people은 바로 이제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things는 시스템, 그 다음에 place는 콘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어떤 역할에 의해서 분배되는 기준, people은 프로세스에서 어떤 통제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라는 측면으로 측정이 되고 다시 인사이트와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컨트롤이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things와 place와 people들에 대한 영역들은 성장을 하지만, 하단부에 보시면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 하나의 모듈화 시킨 영역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매저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매저가 변형이 된 건지 정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가장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IoT 또는 이제 OTICS에 대한 확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바로 이 데이터와 컨트롤, 이 시큐리티 영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비즈니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그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관점은 시스템이 연결되고 컨텍스트로, 컨텍스트가 또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이 전체가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면 바로 이 세상이 디지털 트윈 세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시큐리티에 대한 매저와 인사이트 부분들을 시큐리티 관점에서 해석하는 모델들이 제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트윈화로 넘어갔을 때에 대한 전환 포인트도 보다 안전한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SK 쉴더스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서 클라우드 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보안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구축 사례인데, 그 디지털 스윙 트윈으로 그런 모터들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가상화 환경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통제되는 영역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바로 보안에 대한 영역까지 통합해서 수립이 돼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는 클라우드 베이스 세상으로 아직까지 확 넘어간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찌 됐건 시간적으로 계속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트윈화로 다 전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OT 공정을 통합으로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래야지 이제 매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매저에 대한 부분을 보안 체계를 수립해서 다시 한번 시큐리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이 반영이 돼야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트윈의 핵심 전환 요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결국에 하이퍼 커넥티비티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그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스마트 빌딩 여러 가지 측면에 스마트화로 적용이 되고, 그것들의 기반을 끌고 있는 건 IoT가 아마 기반을 끌고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시큐리티가 같이 아우러졌을 때 진정한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데, 그럼 OT 보안은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SK 쉴더스 이퀘스트에 도전한 자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제조, 의료 쪽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침해 사고 발생을 가지고 있고, 제조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통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해킹을 통해서 금전 취득,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의료가 가장 많은데, 의료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여기 IoT 베이스에 대한 연결성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중요한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육 쪽도 IoT가 중요했는데, 왜 교육 쪽은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면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되는 쪽으로 많이 해커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제조 현장과 의료 현장이 가장 위험한 현재는 영역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도 뭐 콘티, 락비트 여러 가지에 대한 랜섬웨어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락비트가 다시 랜섬웨어의 탑으로 올라가서, 콘티는 아마 우크라이나 공격을 좀 더 준비를 하느라고 아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락비트 쪽이 지금 훨씬 더 랜섬웨어 공격이 치열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러한 랜섬웨어들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걸 사이버 수사대에서 방어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탐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랜섬웨어의 지능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OT 보안에서 왜 심각할 수밖에 없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as i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안이 내재되어 있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네트워크.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 오른쪽 그림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정제된 모델이고, 연결성이 보장된 관리 가능한 영역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왼쪽과 같은 형태의 그림이 대다수고, 저렇게 되면 내 자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관리되지 못하는 자산으로 취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내 시스템을 마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상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품질적인 요소를 숨어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간도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 체계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발생했던 작년에 그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커한테 500만 달러를 지급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 이 덕분에 이제 유가가 올랐고 사회 불안이 가중됐다라는 그런 사고 사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해킹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해서 그 뭐 전황에 유리한 고지를 점용하기 위해서 그 해킹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전력망은 특수 목적 영역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 영역도 약간 그런 식으로 특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OT 영역은 보이진 않고 지금 현재 간과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슐더스가 봤을 때 단순하게 OT 보안만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럼 진짜 제조 현장이나 OT-ICS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그 디지털 트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사례는 이제 그 철강에서 뭐 성공한 사례라고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 추출한 사례인데, 데이터를 잘 만들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부분이 계획 단계에서 추락까지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증대에 굉장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측면인데, 저런 생산성 강화에 대한 포인트도 분명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데이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단순 데이터인지 정밀한 데이터인지, 지금 현재 이 철강사는 정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체계에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럼 투자를 얼마나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질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 포인트가, 내가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니드를 가지고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후에, 또는 반영되기 전과 후에 대한 범위나 비용이 바뀔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없이 무조건 이제 공장에 가서 자, OT 보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혁신 체계를 만드는 니드를 도출하고 이 니드가 만들어졌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따른 보안 체계를 적용하자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통해 다시 혁신 로드맵을 반복적으로 완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안 범위와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합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대부분 as is 방식이고 OPC 방식이나 통합 표준화 방식 아니면 특정 장비가 주는 방식으로 영역별 매니지를 하는 측면이라면,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장비적 특성에 준하지 않고 거기에만 종속되지 않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속도, 유연성, 연계성, 구축 기간 측면에서도 조금 더 관리적인 유연성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라면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 측면에서 보는 뷰라고 한다면, 실시간 정밀적인 데이터라면 MRI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초당 데이터가 아니라 정밀한 마이크로 단위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장애나 저런 장애를 일으키는 보안적 요소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MRI에서는 보이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정상에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에 대한 통합 이상지구 체계를 들여다보고, 저것들이 어떤 장비적인 노후화의 특성 아니면 헬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특성인지 아니면 어떤 보안적 요소인지도 따져보면서 이상징후를 해서 장애와 보안 이상징후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및 예지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그 아까의 특정 장비에 종속 없이 모든 프로토콜을 지원하게 되고, 그런 지원되는 데이터에 대한 마이크로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전에 그 장비나 디바이스에 대한 헬스 상태,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예지 보전 체계가 수집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흔히 얘기해 상단부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뭐 MES든 뭐 어떤 그 물류 관리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어떤 생산 공정에 대한 조율이나 생산량을 조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건 그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자산 가시성이라고 되어 있는 OT망의 가시성의 징후를 연결해서 통합 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까지 끌고 가는 체계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방향성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지금 현재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전문가가 이탈을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그 품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문제, 또는 그 특정 장비의 원격에 대한 그 방문 유지 보수에 대한 원활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OT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AR이라든가 VR, MR 같은 콘텐츠를 데이터화 믹싱을 해서 전문가 없이도 유지 보수나 난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게 OT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정 데이터라는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한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텍트와 진짜 이상징후를 감지할 측면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 데이터와 보안의 위협을 같이 들여다보고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보안까지 끌고 가는 측면으로 추진을 하셔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OT 체계나 어떤 무리하지 않는 OT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SK 슐러스는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까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서비스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OT 보안, 당연히 이제 저희는 그 보안 컨설팅, 뭐 구축, 운영, 관제 등을 당연히 수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보안 체계를 수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 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그 OT 제품들은 해외 같은 데 수출하거나 이럴 때는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될 예정에, 그런 인증, 말씀드린 것처럼 OT 안에 실제 동작하는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 전환 같은 것도
저희가 그 서비스로 수립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그 코어 안에는 자, 진단이라고 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를 그 어떤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량화된 또는 측정된 지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 서비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뭐 리스크 분석, 솔루션, 운영, 뭐 관제 등에 대한 세부 솔루션을 나눠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수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도 산업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시큐리티에 의해서 다시 매저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전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내용을 가지고 그 OT-ICS를 하게 될 때 이제 가장 그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방화벽을 산업용 방화벽을 수립하고 뭐 기타 등등의 솔루션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장 제조 현장에 대체 얼만큼 보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벤더나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받으면 이제 그 규모가 상당하거나 어떤 그 좀 맞지 않는 그런 스펙이나 아니면 그런 오버 스펙 같은 그런 걸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SK 쉴더스는 세 단계에 대한 접근을 추진을 합니다. 하나는 어프로치에 대한 측면, 하나는 플래닝에 대한 측면, 하나는 액션에 대한 측면,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어프로치에 대한 측면은 그 OT-ICS 프리디파인이라고 해서 생산성을 먼저 볼 거냐 아니면 보안 인프라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 생산성을 보고 그 다음에 보안을 같이 볼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 측면에서 같이 볼 거냐 거기에 대한 스코프 비용은 어느 정도냐 하는 프리디파인을 먼저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리디파인이 된 다음에 이런 어프로치에 대한 그 프리디파인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단을 해봐서 현실적으로 진짜 문제인가 라는 측면들을 들여다보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프로치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프리디파인과 진단이라는 측면으로 그 진단이라는 측면도 보안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OT에 대한 인프라, 그 다음에 생산성, 아까 OT 데이터 같은 그런 측면으로 이제 진단에 대한 체계를 먼저 잡으면 기본적으로 타겟 범위 스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기준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 범위를 수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진단과 컨설팅이라고 지금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단에서도 결국엔 프리디파인 없이도 이제 진단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부분이 문제니까 이걸 먼저 해야 돼 라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OT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정책이나 프로세스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컨설팅을 받고 체계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플래닝. 그리고 마지막 액션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 또는 그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제 OT-ICS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 효율화를 만들겠다. 또는 정책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서 준용을 하게 하겠다.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보안 통제력을 강화하고 추후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까지 뭐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단계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측면이 무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어프로치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플래닝 액션까지 그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받으시면 아마 충분히 그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SK 쉴더스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통합 서비스 모듈이라고 해서 뭐 인증도 하고 유지 보수, 예지 보전, 운영, 로드맵 수립이라고 돼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서비스 카테고리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화가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OT 베이스에서 만든 제품들이 수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적정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1434 인증이 필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인증이 필요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국제 규격에 이런 어떤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시간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범용 시스템의 62443, 뭐 플랜트, 뭐 전력, 뭐 스마트 그리드, 철도, 자동차 같은 이제 그 21434 같은 그런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증 체계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뭐 현황 분석, 그 다음에 당연히 리스크 분석에는 이제 진단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계, 그 다음에 전략 수립. 그래서 어떤 거를 구축하세요?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아니면 프로세스는 이렇게 조정하세요? 아니면 IT 보안 프로세스 체계와 OT 보안 프로세스 체계 이렇게 연결하세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어프로치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진단 방법인데, 이것들이 지금 대체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체크리스트 기반의 점검을 수행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 제어 장비, 운영 장비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컨설팅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는 측면의 가이드를 즉시적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고, 저것들은 단순하게 그 OT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고객분들이 진단을 먼저 수행해서 우리 현장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려는 시도들을 먼저 추진하고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희 그 쉴더스가 이제 이런 OT 진단 방법론을 툴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진단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데이터, OT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생산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런 개선이 생겼을 때 그걸 기반으로 보안 체계에 대한 이상 징후 라인업을 연결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는 정밀하게 OT 데이터와 보안을 연결해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스마트 팩토리 환경으로 투인화시키는 전환 포인트가 됐을 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T 데이터의 서비스 목적에서 그 왼쪽에 빙상 그림에서 보면 아마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아시는 부분일 텐데, 초단위만 데이터 관리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정별 연계는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끊어져 있고, 대부분 분석은 수작업으로, 조치도 수작업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나오고 경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정확한 정밀 데이터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OT 데이터가 있어야 근원적 문제, 비용 절감, 생산성, 장애, 그거에 대한 보안적 재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OT 데이터는 실제로 생산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생산을 전제로 해서도 빨리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서비스로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화 측면에서 예지 보전 측면의 절차라고 보면, 일단 구축은 저희가 이제 그 취급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축은 하루 정도면 끝나고, 뭐 그걸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간만 좀 해서 임계집 값이나 공장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설비 분석으로 위한 1차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한 진동 측정이나 분석. 여기서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헬스라고 하는 부분, 예지 보전을 하려면 헬스, 장비가 고장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파형이, 불안정한 파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진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와 진동 데이터를 섞어서 잘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디바이스의 건강 상태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정하고 측정 주기 바꾸고 연동해서 잔존 수명 예측해서 장애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면 예지 보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체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MES 시스템과 기반 연결을 가지면 생산성 효율화 이런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 관리되지 않아서 어지럽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은 빨리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용성보다는 그런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시성을 확보해서 우리 자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이놈 때문에 나중에 보완적으로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 현황 분석하고 현장 실사에서 자산관리 대장 작성인데 저 대장 작성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런 현장 실사에서 일단 그 미러링 셋업만 하면 우리 현재 회사의 모든 자산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스마트 환경 전환, 뭐 이런 보안 유형, 공정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쉴더스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앞으로도 이제 공장에 필요하거나 OT 현장에 필요하다면 더 보강하고 보완할 예정이지만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 쉴더스가 수행했던 OT 보안과 데이터에 대한 레퍼런스인데 저희가 이제 좀 테리토리 구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여기 반도체, 화학, 뭐 소재, 원자력, 철강, 바이오, 배터리, 그 다음에 발전 등등등 해서 SOC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그 OT 보안 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반도체 영역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소재, 원자력까지 다양한 영역에 도메인 레퍼런스와 난리지를 확보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못한 부분들이 이제 용수, 교통, 헬스케어나 이제 댐 같은 그런 형태의 OT 체계는 아직 이제 그 현재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데이터 측면에서도 반도체, 화학, 철강, 뭐 배터리, 뭐 조선, 자동차 같은 영역의 솔루션에 대한 레퍼런스는 확보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같이 보안과 같이 맞물려서 데이터 영역의 레퍼런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 간의 두 가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만들거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보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싶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A사 공장 컨설팅 사례인데 그 컨설팅 방법론은 현황 분석, 리스크, 대책 수립, 이행 했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정보 보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공장 보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자, 공장에 출입할 때 공장의 PC는 어떻게 그 다음에 뭐 백신 관리 체계나 침해 사고 대응 절차 같은 하부 매뉴얼들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수립을 해서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oT 측면의 컨설팅도 수행했는데 그 IoT 측면은 지금 월패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스마트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IoT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안 체계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건설사랑 같이 추진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예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이제 OT 데이터 측면의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설비는 고열의 설비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 2천여 개가 넘는 클립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클립이 장애가 나면 불량률, 그 다음에 장비 다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게 썼을 때는 비용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고객 니드로 출발을 해서 TDM 베이스, 타임 베이스, 시간별로 봤을 때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식에서 컨디션 베이스, 각 클립별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예지 보존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은 한 2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네, 몇 번째 클립에 문제가 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아주 공정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개별 공정이 잘 되어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통합으로 들여다봤더니 어떤 0.8초에 대한 리드 타임이 생겼더라. 기존에 잘 돼 있는 개별 공정으로는 안 보이던 거를 통합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봤더니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0.8초를 개선했더니 40억 원의 생산량 증대 효과가 생겼다. 이게 이제 데이터 생산성의 어떤 특징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상징후가 나왔던 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이상징후를 조금 더 보안적으로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도 소리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모니터링,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직은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매체, IT, OT 보안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합 모니터링. 지금은 이제 IT 베이스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는 많이 있지만, OT 베이스에 대한 체계는 지금 아직 좀 약간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통합적인 데이터를 IT랑 엮어서 통합 대응 체계를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OT 데이터와 그런 아까 그 보안적인 측면의 그 어떤 이벤트랑 그다음에 기존의 IT, 산업용 IPS, 방화벽 이런 걸 모두 엮어서 어떤 OTI 통합 시나리오 베이스의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T를 할 때는 당연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진단,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례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시스템 솔루션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남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걸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다. 뭐 그런 측면의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디지털 트윈의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됐을 때 아까 그 유지 보수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즉시적으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지금 이런 OT 데이터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유지 보수 체계를 다각화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조 현장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어떤 그 장비의 유지보수 체계를 홀로렌즈 기반으로 통신도 하고 즉시 데이터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앞으로 이런 영역으로 계속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OTICS 보안을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을 받다가 제조 현장의 OTICS는 보안이 중요하지만 보안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생산성,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보안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객들을 만나면서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 SK 슐러스는 단순하게 보안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보안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난리지나 이런 경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안이 아니고 생산성 기반의 보안이고, 그 다음에 모호한 인프라적인 측면의 무지막지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와 여러 가지에 대한 체계나 지침을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를 저희 SK 슐러스는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뭐 통합 대응 체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보안까지도 고민하면서 그 SK 슐러스의 OTICS 보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슐러스의 OTICS 보안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